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부동산 일리스다가요. 20대 이상의 성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지금 부동산 경기 어떤가 이런 주택 실사지수, 주택가격 전망지수라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요. 2011년도 1분기 이후 수치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어떤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또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법들 저희가 챙겨놓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전화 주세요. 02-2077-6330번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질문 접수 받아요. 02-797-0300번 문자번호고요. 문자로도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또 현명한 전략을 세우려면 뉴스도 잘 챙겨봐야 됩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어떤 뉴스 잡히고 있는지 한 주간의 뉴스 살펴볼게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키워드 3번 먼저 열어볼게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열기가 요즘 뜨거운데요. 이런 가운데 규제 장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합원 모집 등의 단계에서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어 자칫하면 큰 피해를 부를 수 있다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주택 인허가 실적이 지난해 동기 대비 27%가량 늘어나는 등 향후 과잉 공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키워드 3번 먼저 좀 풀어드릴게요. 지역주택조합이라. 저희 방송 중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문의를 좀 넣어주고 계셨었는데 일단 이게 뭔지부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어떤 안전장치가 미흡하다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일단 우리가 뭐 조합주택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그 토지를 갖고 있고 이제 주택을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거에서 구역 지정부터 해서요. 네. 여러 가지 추진위 구성부터 해서 어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법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근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미흡하다라고 하면 아예 사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안전장치일 수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많이 탄생된 이유는 지금처럼 이제 조합원들 간에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제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하거나 토지를 조합으로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에 토지 사용 승낙서를 득하게 된다면 그거를 외부에서 지역 조합을 결성을 해서요 외부인이 그 주택을 매입하는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점은 있겠죠. 물론 이제 어떤 조합 자격으로서의 분양가가 조금 싸다든지 또 워낙 현장 어떤 모습이 또 위치가 이렇게 입지적으로 또 괜찮은 곳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어떤 근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여건을 갖고 이렇게 사업 진행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설립 조건이 말이죠. 전체 대지의 80% 이상 면적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가 필요로 해요. 자 그리고 지구 단위 수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대시의 95% 이상을 충분히 확보해야만 나중에 반대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반대해야 되는 분은 강제적으로 이걸 매입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는 80% 이상이 되지 않은 아주 초기 단계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가지고 어떤 모델하우스를 멋지게 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구입하시려는 분 입장에서 보면 저평가 좀 싸게 조금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오는 장점은 있겠지만 흡사 이게 토지 사용 승낙 지역 주민에 의해서 반발이 심해졌다라고 한다면 결국 외부에서 들여오는 분들이 이미 계약금 5% 10%를 좀 묻어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안 된다라고 하면 덜컥 발목을 잡히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주택 조합을 모집하는 쪽에서 얘기하는 몇 % 동의율은 이미 됐기 때문에 거의 됐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즉 이게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자금이 뭐 어떤 들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좀 피해 보지 않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장치를 마련하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자금이 풀리지 않고 즉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 묶여진다. 이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걸 명심을 하셔서요. 좀 지역마다 잘 살펴보면서 좀 필요하다면 이제 들어가는데 조금 더 좀 들여다볼 부분은 많다. 이거를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뭐 튼튼한 것 같아도 다시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또 두들겨보고 하는 그런 주의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부동산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공급 과잉 이 문제 좀 들여다볼까 합니다. 주말에 나들이 겸 해서요. 동네 한 바퀴를 쭉 돌아봤어요. 그런데 네. 뭘 그렇게 아파트들이 많이 생겨난대요? 네. 저희 동네만 그렇겠어요? 서울시 전체가 뉴타운이다 뭐다 하면서 아파트들이 올라오고 있을 텐데 네. 정말 향후 수년 안에 공급 과잉 문제 분명히 생겨날 것 같긴 해요. 대표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일단은 이제까지 침체돼 있었던 어떤 분양 시장, 아파트 시장이 좀 이제 고개를 드는 이유는 어느 정도 금액선에서 분양을 하더라라고 한다면 거의 뭐 청약 경쟁률 또 분양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분양이 완판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정말 그 많은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집을 사야 되겠다. 특히 이제 새 아파트라는 기대감이 네. 높은 탓에 이렇게 분양이 잘 되고 있으니까 좀 숨겨뒀던 그런 물량들이 다시금 고개를 들어서 이제 시중에 나오는 공급량들이 이제 많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올해도 그렇고요,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도 그렇고 이런 물량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냐라고 한다면 늘어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죠. 전국 주택 건설 시적 연도별에서 3월달에 그 물량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네. 일단 지금 준공이 됐다라고 한다는 그 물량 자체로 따진다면 올해 2만 7천 가구라든지 또 작년 안에 2만 7천 정도 가구가 지금 준공이 됐다라고 한다면요. 그 이면에 인허가를 받은 것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비해서 5만 2천 가구 정도로 월등히 해서 많네요. 굉장히 많죠. 네. 또 착공된 것도 마찬가지 2014년에서 이렇게 한 거.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고 나서 빠른 것은 1년, 좀 늦게 된다면 한 3년 정도 좀 되는데, 이런 식으로 2014년, 2013년도 착공이라든지 인허가 물량들이 이렇게 많은 상태라고 한다면 지금 준공이라든지 이렇게 분양되는 물건보다는 당연히 많거든요. 그러겠죠. 그리고 또 2015년에 또 5만 4천이나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꾸준히 지금 2만 7천이라고 한다면 내년에는 3만 대, 또 내후년에는 또 4만 대, 그 이후로는 5만 대로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꾸준히 공급량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막연하게 지금 분양시장이 너무 좋아해서 덜컹덜컹 청약 통장을 써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분양시장에 의해서라면 조금 더 특화된 좀 더 공급의 희소 가치라든지 지역적인 부분이 굉장히 조금 강하게 좀 많은 인기를 모을 만한 곳 아니고서는 조금 이렇게 선택을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키워드 1번 마저 열어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부동산 114가 수도권 20대 이상 성인 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주택거래 소비자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상반기에 이어서 올 하반기에도 집값이 추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심리가 살아나고 있어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서 정말 앞에서 저희가 키워드 2번이랑 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무작정 뛰어내는 것보다 좀 뭘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핫하게 이제 분양 시장이라든지 또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상관없이 될 시장이 굉장히 좀 화랑을 띠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이렇게 냉철하게 우리가 시장을 분석을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2015년에 상반기 주택 거래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해봤어요.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심리적인 어떤 생각들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반기에서도 부동산 시장 가격이 더 올라주겠느냐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10명 중에는 한 8명 정도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줄 요인,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는데, 일단은 지금 정부의 저리로 얘기하는 안심전환 대출서부터 디딤돌 대출, 여러 가지 저리에 대한 대출 지원 정책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집을 구매를 하고 또 집값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나온 자료고요. 또 부동산 3법 통과 작년에 말에 이어진 거 31%, 또 청약 간소화라든지 재건축 구제 협력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좀 미미하죠.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저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조금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라면 일단 거래량이 집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증가 요인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뭐냐라고 하면 전세 금액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결국은 지쳤기 때문에 차라리 집을 사자라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고, 이런 전세 가격 급등이라는 부분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금리가 계속해서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실제 전세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반전세, 반월세 뭐 식으로 이렇게 어떤 공급량이 이렇게 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전세 공급량이 이렇게 좀 줄어들고요. 거기에 따른 전세 급등이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집값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저리로 인한 그 대출 지원 정책에 의해서 집값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다시 금리가 올라선다면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부동산 시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인식 조사가 20, 30대에 대한 젊은 계층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미 또 통계 자료에 의한다면 40대가 주류를 이뤄서 구입을 하는 층에서 어디에서는 30대가 주류를 이뤄서 구입을 하는 그런 곳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젊은 분들 입장에서 주택을 이제 전세에서 주택 구매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부작용이라는 부분은 당연 금리가 올라갔을 때 그런 부분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닥쳤을 때 공급량이 또 늘어날 수 있는, 즉 주택을 구입을 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작게라도 전세를 가는 게 낫겠다라고 또 돌아서는 마인드가 생긴다면 주택 공급량, 즉 다시 내놓는 물량들이 많아짐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이 좀 술렁이는 그런 시간이 좀 다가오지도 않을까 싶으니까요. 일단은 그 사항들을, 경제 여건이라든지 금리 뭐 인하 또 인상이라는 여건들이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될 수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부분에 공략을 해야 될지를 잘 살펴야 되겠어요.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저희가 지금부터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저희 이은하 대표께서 무료 세미나 열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일정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5월 2일 토요일, 4일 월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진행되고요. 797-030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세미나 일주일에 2번 열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네. 요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시장이 좋아졌죠. 자, 일단 시장이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이 시장이 얼마만큼 오래 갈 것인가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동산에 대해서 좀 이런 세미나가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내가 들여다볼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 핫 이슈 3개를 들고 이렇게 나와요. 자, 그게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는 시장인데, 이 뉴스라는 영어 단어 이 4글자가요. 영어로는 동서남북이에요. 자, NEWS 이거는 North, East, West, South 해가지고 동서남북이죠. 그래서 뉴스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꾸준히 살펴보게 된다면 지금 또 다음 달 그리고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시장이 어떻게 이어질지, 또 이런 거에 따라서 공략을 어떤 식으로 해서 정말 부동산에 대한 투자 또 재테크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말 좀 잘 해야할지, 이거를 조금 읽는 데는 우리 세미나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셔서 많은 걸 얻고 가시니까요. 정말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많이들 오셔서 정말 이만큼이라도 얻어가는 그런 시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매번 실패를 한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올해만큼은 성공하셔야죠. 저희가 그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 궁금증들 해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네, 다름이 아니라요. 말씀 주세요.
네, 제가요, 저기, 목동에 네. 파라곤 39평이 하나 있고요. 네네. 4단지에 20평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처분을 하고 싶은데요. 둘 중에 하나를 처분하고 싶은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둘 중에 뭐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요. 네. 목동, 파라곤, 그리고 4단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거 네. 해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네. 목동에 그 이제 4단지에 있는 아파트냐 아니면 아파트요. 예, 아파트냐 아니면 파라곤 오피스텔이냐. 네. 자, 이 네, 부분이잖아요. 둘 다 목동에 있고. 네. 자, 이걸 어느 걸 놔두냐. 일단은 항상 두 주택이 있을 때 뭐 놔둬야 될 부분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 즉 세금이 많이 나올 거를 지금 세금 때문에라면 그걸 나중에 파는 게 더 일단은 유리한 거고요. 네. 자, 근데 이제 뭐 세금 관련 없이 네, 앞으로 세금 관련 없이요. 없이 전망에 대한 부분이 네. 어느 것을 좀 놔뒀으면 하냐라고 한다면 네. 일단은 4단지에 있는 아파트 23평을 놔두시는 게 더 나아요. 20평짜리요? 예, 파라곤 아파트 39평을 파시는 게 더 낫습니다. 자, 그만큼 아파트에 대한 네. 어떤 구매력. 자, 일단 보죠. 지금 이제 목동이라는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의 네. 저 기대 가치는 뭐냐면요. 목동 하면은 뭐 80년대 입주한 아파트들이에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목동이 갖고 있는 교육적 환경은 그야말로 이 서남권은 대표되는 부분이죠. 네. 자,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단지로선 서남권을 빼놓을 수 없고 강북 쪽이라면은 저쪽 그 중계동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네. 그런 상태에서의 수요층들의 몰림 형상은 꾸준할 것이다예요. 자, 그게 이제 우선이고, 자, 그럼 수요층들이 몰려들 때 어느 것을 선호하냐라고 하면 아파트냐 아니면 오피스텔이냐라고 한다면 당연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즉 구매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고요. 네. 자, 그만큼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고집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어요. 이근처은 그 재건축에 대한 부분이 네. 좀 이렇게 고개를 들 때마다 금액이 네. 조금 가격이 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유는 오르고 있어요. 일단 네. 목동 아파트 단지들이 용적률이 대략 한 뭐 150% 아래로 이렇게 입주가 돼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뚜껑 열면 대지 지분이 의외로 좀 많다는 게 이쪽 네.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부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본다면은 구매력이 즉 실거주 입장에서 봤을 때 오피스텔보다는 아파트가 더 유리하고 또 실거주 플러스 투자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선택하는 건 당연히 미래 가치가 즉 재건축에 대한 여지까지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을 선호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는 일단 놔두면 놔둘수록 더 유리하다.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입지 여건상 또 금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유리할 수 있어요. 실거주 측면에서 본다면. 네. 근데 전체적인 트렌드상 이 오피스텔의 구매율은 굉장히 조금 아파트에 비해서는 떨어진다는 거. 즉 파라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금액이 크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부분에 금액 정체 현상을 빚을 게 뻔하거든요. 네. 자, 그래서 4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금액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자, 그래서 4단지 아파트를 놔두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가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또 금리 인하가 5, 6월짜리 된다라고 한다면요. 지금부터 일단 내놓으면서 5, 6, 7, 8월 요 사이에 매도하는 타이밍을 잡으셔도 괜찮겠다. 파라곤 오피스텔을요. 네. 그렇게 한번 계획을 삼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건축은 언제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 재건축이요. 네. 2016년부터 연안의 도래, 여기가 86년에 입주를 했거든요. 네. 그 연안 도래하면은 재건축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때부터 구역 지정, 추진위 설립, 조합 설립 이런 걸 하려면 또 많은 시간이 필요를 합니다. 10년, 20년 걸리나요? 뭐 그 정도도 걸릴 수 있고요. 이 현장마다요.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많이 해서 갈 것이냐, 또 나중에 일반 분양이 된다면 얼마까지 갈 것이냐, 이거를 미리 예측을 한다면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는 한 중간 정도에서 매도를 할 타이밍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금액 대비해서 체크를 해 나가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여기까지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시청자님?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077-6330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갈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거기 둔촌동이에요. 둔촌동. 네, 재건축 재건축. 하는 거 그거 16평짜리 구매를 하는 게 낫는가 예, 어떻게 되는 거 싶어서 좀 전화했습니다. 한번 이 투자. 재건축 이 물건에 한번 뛰어들어 볼까? 이런 생각 지금 갖고 둔촌 뭐 주공 말씀이신 건가요? 예, 주공 예, 1단지. 예, 알겠습니다. 점검해보러 갈게요. 지금도 늦지 않았나 확인해 봅니다. 윤현 대표님, 네, 전화 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둔촌주공을 이제 16평짜리를 이제 구입을 해도 괜찮냐? 자, 일단 구입하려는 목적이 뭐예요? 시세 차익을 보시려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나중에 입주를 생각을 하시는 건지. 시세 차익을 보려고 그러면 시세 차익을요? 투자에. 자, 그럼 투자죠. 예, 예. 자, 그러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투자하는 시점으로는 좀 한 발 늦었다 이렇게 생각은 돼요. 뭐냐면 이 재건축이라든지 일반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보다는 또 작년보다는 재작년 이런 쯤에 매입을 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제가 세미나 할 때도 그렇고요. 또 개인 상담을 할 때도 둔촌주공에서 사도 괜찮습니다라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 지금은 금액이 좀 올랐단 말이죠. 예, 예. 그럼 현재 모습에서 출발해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현장마다요. 저쪽 그 둔촌주공에 앞서서 가락시형 있죠. 네. 여기를 지켜본다면은 어찌 보면 둔촌주공에 가야 될 길이 그 가락시형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 가락시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가닥을 잡히고 막 이렇게 어느 정도 궤도에 지금 올라서 있는데, 일단은 여기도 많은 진통을 겪었어요. 관리처분 이전에 이주도 먼저를 했고, 또 사업이 된다 안 된다 소송도 휘말리고 막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긴 시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면서 좀 부담돼야 될 그런 그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 분담 금액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퀘스천 마크로 지금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둔촌주공도 입지적인 관점이라도 여러 가지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락시형 못지않게요. 자, 단지 크기도 가락시형이든 둔촌주공이든 나중에 들어서게 될 어떤 그 단지는 거의 마녀 세대 정도가 되는데, 일단 여기서 관건은 뭐냐 하면, 지금 향후에 이제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얼마만큼 동의를 잘해서 똘똘 뭉쳐서 사업이 진행되느냐, 또 나중에 이주를 하는 시점에서도 뭐 비대위라든지 또 뭔가 반대파가 좀 있지 않느냐, 또 여기 안에서는 상가와 어떤 그 입주민, 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 대한 동의 부분도 여러 가지 조금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점이 있다면, 일단은 이 근처에 강동구잖아요. 강동구 네. 오른쪽에 하남 미사지구 아파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랬을 때 지금 하남 미사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평당 금액이 1,300에서 1,400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서 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고덕동에 있는 아파트들에 지금 입주한 것들은 최근에 입주한 거는 평당 2천만 원 정도 시세거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앞으로 입주될 아파트의 일반 분양 물건들이 지금 평당 2천에 내놨는데 거의 분양이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이 결국은 하남 미사지구에 의한 영향력에 미쳐지고 있다라고 봤을 경우라면은, 지금 여기가 봐야 될 앞으로의 그 미래상 앞으로 겪어야 될 조금 부담, 여러 가지 사업 진행하면서의 걸림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둔촌동이 입지라고 하면, 위로는 고덕동, 아래쪽으로는 옆으로는 가락시형 쪽에서 조금 이렇게 사항을 좀 들어보면서 하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상으로는 약간 시기상조가 아닐까 싶고요. 조금 분위기가 한 번씩 좀 꺾어질 때들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때 돼서 한번 들어가는 게 시점상은 낫지 않았나. 일단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조금 시점 좋았을 때 들어갔어야 될 거는 조금 일단은 넘어섰어요. 그래서 시점은 지금은 맞지 않다. 조금 있다가 실제 들어가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자.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상황 봐서 분위기가 전환된다 싶으시면 시청자님 언제인지 또 전화 주세요. 네, 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될 만한 매물들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는 걸까요? 부동산 가이드에서 꼽아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077-6391번으로 전화주시면 매물에 대한 소개, 정보들 다 얻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웅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와 함께 할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 먼저 열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느 곳 준비하셨습니까?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정말 돈이 되는 매물과 지역 준비했습니다. 바로 최근에 가장 뜨거운 지역이죠. 바로 강남구 삼성동을 준비했습니다. 삼성동 하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완벽한 교통과 생활의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요. 이런 현재 가치뿐만 아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구의 개발이 임박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희소 가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뭐 주변 시세 다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투룸주택 매물 자체도 귀할 뿐만 아니고 매매가 자체가 거의 3억대 중반 후반을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도 가격적으로 상당히 메리트 있는 신축 투룸 준비했습니다. 삼성동 일단 한 가지 매물 저희 접어두고요. 나머지 두 가지 매물을 이철웅 소장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어느 곳입니까? 자, 대한민국 상위 1%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또 최고의 명문과 또 명문 학원가로 유명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의 1번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 대치동의 신축도 투룸 물리권인가요? 한숨 조금 돌려서 자, 양천구 목동으로 가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남권의 최고의 자족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마곡 택지개발지구 바로 밑에 위치한 불리형 원룸, 또 희소 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죠. 이 두 가지 물건 차례대로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물건 모두 만만치가 않네요. 부동산 1번지 투자 그곳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치동으로 가시죠.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분당선 한 티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군요. 올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5층 방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이 3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하고 가겠습니다. 이철웅 소장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매물 저희 대치동 볼 겁니다. 주목해 주시길 바랄게요. 추천 포인트 먼저 점검해 주십시오. 자, 첫 번째 추천 포인트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강남이라는 게 가장 큰 첫 번째 추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강남 중에서도 강남구의 핵심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대치동에 소재한 매물이 되겠는데요. 자, 이 지역의 대치동의 매물 같은 경우는 보통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막연한 선입관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불과 실제 투자 금액 자체가 4,500 정도로 굉장히 소액이 투자되면서 강남의 핵심 지역의 핵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단기간에 또 높은 시세 차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나중에 개발 호재라든지 이쪽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삼성동의 마이스 산업의 국제 교류 복합단지
또 밑에 롯데칠성부지라든지 개포주공의 재건축 이주세가 차분하게 받쳐주면서 이주세가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것도 높은 시세 차익이 보장되는 매물이다. 이렇게 두 번째 추천 포인트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자 강남의 대치동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어떤 걸까요? 바로 학원가죠. 대치동의 학원과 프리미엄과 또 강남의 파라건으로 유명한 이곳 강남구 대치동의 매물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추천 포인트를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포인트를 갖고 있는 매물입니다. 입지적인 여건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학군 따져봐야 되겠고요. 교통 여건도 빼놓을 수가 없죠. 자, 하나하나 좀 들여다봐 주세요. 자, 일단은 강남구 대치동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어느 지역에 있다는 것들은 다 아실 텐데요. 바로 분당선 한티역이죠. 한티역 바로 도보 한 3분에서 4분 정도에 떨어져 있다 이렇게 위치만 보실 것 같고요. 자, 지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갛게 표시가 되는 부분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분당선이죠. 지금은 분당선 한티역에서 도보 한 3, 4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만 보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제가 지도를 통해서 입지 설명을 통해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데가 본 물건지가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옆에 한티역이 자리 잡고 있죠. 한티역에서 도보로 다닌다고 하시더라도 불과 한 3, 4분 정도 이 정도면 거리가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시겠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자 선릉역이 있죠. 바로 위쪽에 또 삼성역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대치역과 또 도곡역 이런 역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물건지에서 네 군데의 역이 충분히 더 도달이 가능하다. 또 이런 장점이 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자세히 이제 학군 지역을 좀 제가 좀 살펴드린다고 하면은요. 강남의 8학군 그러면은 대치동 학원과 더불어서 굉장히 실수요자들이라든지 우리 엄마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인데 바로 이제 단대부고라든지 이런 그 많은 희문고등학교 이런 진선여고라든지 자 중앙사대부고 이런 많은 학군들과 더불어서 바로 옆에는 대치동 학원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학원가가 바로 옆에 위치를 했는 데다가 도곡초등학교는 불과 애들이 앞으로 걸어서 등교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입지를 설명을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도를 보면서 함께 따라가 봤더니 정말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지 너무나 좋아요. 좋은데 이미 이런 좋은 입지는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 매물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개발 호재들로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일단은 강남의 개발 호재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니 해도 한전에서 단일 부동산 가격으로서는 가장 높게 매수가 된 삼성동의 국제교류 복합지구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약 72만 제곱미터로서 현대자동차에서 한국판 아우토시타트, 다시 말해서 자동차 그룹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 집약시킬 수 있는 그런 집약적인 산업체와 더불어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서울에 100년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의지를 가지고 국제 교류 복합단지로서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서 뛰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삼성동 국제 교류 복합단지가 되겠고요. 불과 이곳 물건지에서 도보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서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첫 번째 개발 호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강남역 옆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삼성 타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옆에 들어가는 롯데타운 같은 경우는 현재 입주해 있는 삼성타운에 비해서 면적 자체가 2배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 또 따라서 상업시설이나 업무 복합시설, 백화점 등 판매시설과 직장수요가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에 삼성타운이 들어왔을 때 이 일대의 부동산 가격이 요동을 쳤던 것처럼 그 2배 면적에 들어온다 그러면 역시나 그만큼 많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가장 직접적으로 가격 상승에 효력을 미칠 수 있는 게 바로 개포주공의 재건축 이주세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포주공 2단지 이주가 시작이 돼서 올해마다 6천에서 7천 세대가 줄줄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분들이 이주해서 갈 곳 같은 경우는 금액과 행정교육에 맞는 것은 바로 이곳 대치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건물에 대한 매력을 한번 챙겨볼까요?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직 그 여유는 좀 많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지어지게 되나요, 선생님? 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려 그러면 강남의 스타일로 맞게 지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조감도에서 보시다시피 외관은 굉장히 깔끔하게 화강석으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10년 정도가 지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새 건물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건물로 지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와 또 주차장 번호를 알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현관 CCTV라든지 보안문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이제 설치가 되는 데다가 특히나 겨울철 그 결로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인 건축주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 중에 단열재를 덧대서 시공을 하고요. 또 내부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으로 굉장히 모던하고 깔끔한 톤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만족할 만한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자, 실평수가 13평이 넘어가는 사이즈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매가 3억 3천이 되겠고요. 자, 만약에 전세를 투자하셨을 경우는 선순위 대출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도 2억 8,500 정도가 전세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4,500 정도. 만약에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학원가이기 때문에 이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원 강사분들을 대비해서 수익형으로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시는데요. 선순위 대출 2억 2천 정도를 활용을 하시고 보증금은 5천에 100 정도를 활용을 하신다 그러더라도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6천만 원으로서 나중에 높은 시세 차익과 더불어서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저희 첫 번째 매물로 강남구 대치동 매물 살펴드렸어요. 유의할 점도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부동산 투자할 때는 매번 주의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요. 자, 일단은 선분양 매물이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주의사항이 되시겠는데 실제 매물을 좀 볼 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지만은요. 분당선 한 지역에서 도보 한 3, 4분 정도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매물에다가 시부를 아직 좀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주를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공사 일정을 꼼꼼히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수익형으로 전환하실 분들은 대출들을 많이 받으시는데 요즘에 저금리 기조와 더불어서 대출을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LTV와 DTI 같은 경우는 본인의 신용도와 또 수익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요점만 좀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신다 그러면 크게 문제점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매물 정리하겠습니다. 대치동 매물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이번엔 삼성동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돈이 될 만한 매물을 가지고 나오셨다고 박일권 대표께서 앞서 소개해 주셨는데요. 매물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동 다세대 주택, 9호선, 분당선, 선정릉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이 매물도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군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에 위치해 있고 방 2개, 욕실 하나입니다. 매매 금액이 3억 1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일권 대표님의 매물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일단 오늘 소개시켜드린 지역은 바로 삼성동입니다. 그래서 서울권, 특히 강남권을 대표하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삼성동 한전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주변 지역이 후광 효과를 얻는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동 국제업무교류지구에 직접적이고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완벽한 교통망과 생활 편의시설 다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분당선과 9호선 선정릉역 개통이 됐고요. 더블 역세권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바로 7호선 강남구청역입니다. 도보 4분, 6, 7분 안에 3개의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 강남권에서도 트리플 역세권 매물 만나기가 어려운데요. 그것도 바로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완벽한 생활 인프라, 교통적인 인프라 시설들 잘 갖춰져 있고요. 특히 경기고등학교로 대표되는 강남의 8학군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현재 가치가 너무 좋은 지역과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선정릉 역세권, 도보 4분 거리 1차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대로변 바로 대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종상향, 역세권 개발에 따른 종상향이 가능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삼성동 한전부지 개발뿐만 아니고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큰 폭의 시세 차익 다 가져갈 수 있는 매력적인 입지와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특징들 조금 더 볼게요. 트리플 역세권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교통이 그만큼 편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당선과 9호선 그리고 7호선을 도보로 다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의 완벽한 교통망에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청담동에 접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지금도 지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워낙 큰 호재들이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지역이고 확실한 그런 인프라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지가와 땅값이 올라가는 입지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정말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시설, 특히 공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요. 삼성동 국제업무교류지구, 지하철역으로 한정거장 걸어서 10분대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동 개발에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입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호재 보겠습니다. 그동안 강남권을 볼 때 숱하게 말씀드렸던 한전부지를 비롯한 대형 호재들, 바로 이 지역 아니겠습니까? 한번 볼게요. 정리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본 매물은 삼성동 한전부지 국제업무 교류지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최고 입지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국제업무 교류지 이외에도 전철역을 이용하시면 두세 정거장만 가시면 바로 강남권, 강남 역세권을 추진하는 서초 롯데칠성 타운 부지와의 접근성 상당히 좋고요. 얼마 전에 지난달에 개통된 9호선 연장선이 2단계로 끝이 아니고요. 앞으로 내년 후년에 3단계 구간, 4단계 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9호선 연장선의 지속적인 후광 효과를 얻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신분당선 위례 신사 도시 그 철도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면서 특히 강남 지하도시 개발권에도 속해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강남권에 추진되는 모든 개발 호재에 직접적인 수혜를 얻는 지역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지역은 자체적인 역세권 개발도 가능한 지역에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종상향과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실투자금 대비해서 4, 5년 안에 실투자금 대비 400% 이상의 시세 차익도 걷어갈 수 있는 모든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보러 가겠습니다.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떤 특징 갖고 있습니까? 네,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특히 강남권에서 고급 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남권, 특히 삼성동 스타일에 맞는 최고급 수입 내외장 브랜드 마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로변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따라서 종상향과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5층 중 3층에 정남향 구조로 돼 있고 3베이 구조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중에서 가장 로얄층과 타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엘리베이터 시설과 풀옵션 다 제공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동 청담동에 근무하시는 그런 폭넓은 세입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점검해 드릴게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주변 시세 정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세, 투룸 주택 찾기도 어렵겠지만 구빌라 같은 경우에도 연식 5년, 10년 된 빌라 자체가 이 정도 평형대, 약 실평형 한 12평 정도 되는 매물 3억 5천대 이상의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런 매물에 비해서 약 5천만 원 이상 저렴하다.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를 놓으셨을 때는 2억 7천만 원. 그러면 실투자금 자체가 4천만 원이라는 비교적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세는 120만 원 이상. 본 매물 또한 임대 조건부 잔금입니다. 임대가 맞춰진 후에 잔금하신 조건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전혀 할 필요 없으시고요. 임대 조건부 잔금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탁월한 입지와 건물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9%가 넘는 거의 두 자릿수의 안정된 높은 임대 수익률을 꾸준히 얻어갈 수 있고요. 향후 삼성동 국제업무 교류지가 완성된 후에 4, 5년 후에 정말 실투자금 대비해서 전세가 기준으로 해서 400% 이상의 시세 차익을 웃으면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대감이 큰 이면에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유의할 점 챙겨주신다면 어떤 부분 꼽으시겠어요? 네, 방송에서 소개해드리는 거의 모든 매물은 이제 입지가 뛰어나기 때문에 선분양으로 거의 마감이 되기 때문에 입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본 매물은 시공사에서 시공한 견본주택이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도 정말 뛰어난 입지도 확인하시고요. 견본주택의 퀄리티도 정말 눈으로 보시고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권의 또 하나의 매물 저희 살펴보고 왔습니다. 삼성동 매물이었고요.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시선을 돌려서요. 약간 서울의 서쪽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양천구로 가볼게요. 목동 매물 열어보겠습니다. 자, 양천구 목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올 6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6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3,500만 원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금의 2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양천구 목동 한번 가볼게요. 어떤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인지 일단 포인트 먼저 점검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은 공교롭게 대치동과 목동이 다 학원가로 1, 2위를 다투는 그런 적인 그러네요. 매물이에요. 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린 매물은 바로 이제 분리형 원룸이라고 하죠. 1.5룸인데요.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에 많은 신목동 지역의 아파트 단지와 더불어서 주변에 다가구 다세대 지역에 투룸 빌라들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처럼 1.5룸이라고 그러죠. 분리형 원룸, 따라서 굉장히 희소 가치가 높은 매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학군들이 좀 많이 받쳐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학군을 위해서도 얘들 공부를 위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관심 깊게 지켜봐 주시면 하는 그런 매물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목동 그러면은 첫 번째 매물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학군에 대한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은 지역의 매물을 오늘 두 가지를 다 추천을 해드리는데 이 목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학군 프리미엄과 더불어서 학원가의 그 특혜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에 많은 뭐 초등학교도 시작해서 양동중 또 많은 그 특목고 진학률 1위를 나타내고 있는 신목중학교라든지 또 한가람 고등학교 이렇게 많은 유수의 명문 학군들이 포진해 있는 지역에 같은 한 복판 지역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목삼동과 행정구역에 같은 이런 목동 지역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학군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분리형 원룸에 적은 아주 소액이 투자되는 금액이지만 단기간 내에 높은 시세 차이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역의 매물이다. 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황금노선이라고 그러죠. 9호선 2단계 구간이 3월 28일 개통이 됐는데 3단계 구간과 또 4단계 구간을 앞두고 있고요. 바로 또 위쪽에는 서남권의 마지막 남은 택지개발지구죠. 마곡 택지개발지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에서 받쳐지는 수요 때문에 나중에는 높은 시세 차익이 덤으로 따라오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볼게요. 뭐 목동 9호선 일단 지나간다고 앞서서 저희가 정보 확인한 것 같고요. 학군 얘기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특징들 살펴주시죠. 자, 일단은 이 양천구 중에서는요, 이 목동 지역을 물론 9호선이 지나갑니다. 9호선을 뭐 지옥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신황금 노선이라고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염창역에서 가깝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밑에 신목동이라든지 등촌 같은 경우에는 급행역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개될 매물 같은 경우는 염창역 같은 경우는 바로 급행역이 서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분리형 원룸 아주 작은 소형의 주택이지만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입지는 제가 지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랗게 표시를 한 지역이 오늘 소개된 매물이 있는 지역이고요. 바로 위쪽에 보시면은 염창역이죠. 자, 9호선이 있습니다만은 신목동역과 위에 등촌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 같은 경우는 일반역에서는 역이 되겠고요. 지금 이 염창역 같은 경우에는 급행역에서는 역이기 때문에 그 어떤 같은 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밑에 위의 역과는 또 그 입지 자체가 좀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위쪽에 양동중학교라든지 양화초등학교 물론 앞에 큰 영왕산 근린공원이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거 쾌적성 면에서 굉장히 좀 쾌적하다. 또 바로 위쪽에는 또 한강과 이런 그 고수부지의 수변공원이 같이 자리를 잡고 있는 데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밑에 지금 지도는 안 나옵니다만 신목중학교라든지 한가람 또 이대 목동병원까지 줄줄이 많은 인프라 속에 갖춰져 있는 지역이 될 수가 있겠고요. 지도를 제가 조금 한 단계 축소를 해서 좀 보여드린다고 하면은요. 자, 위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 자, 위쪽에 조금만 더 올라가신다 그러면은 자, 왼쪽 편에 마곡 택지개발지구가 있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여의도의 한 6배 정도 면적이 되겠습니다. 바로 본 물건지에서 이곳 염창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셨을 경우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는 않고요. 또 바로 위쪽으로는 자, 월드컵 대교가 이제 2017년 개통이 되게 되죠. 이러한 여건들로 인해서 마곡 택지개발지구의 직장 수요, 또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고 있죠. 또 상암 DMC와도 직결이 가능하고요. 또 9호선을 이용하셨을 경우는 여의도 10분, 강남까지 20분, 잠실까지 30분대의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의 한 복판에서는 약간 좀 치우쳐져 있는 면이 있습니다만 가격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자랑하면서도 입지 자체는 9호선을 따라서 굉장히 훌륭한 입지를 갖추는 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 여건을 들여다보면서 저희가 개발 호재들도 좀 얻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월드컵 대교, 그리고 마곡지구 개발도 호재로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먼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가장 큰 개발 호재가 바로 이제 서남권의 마지막 남은 황금 땅이라고 그러죠. 마곡 택지개발지구에 조성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곳에 가장 큰
연구 단지로 들어가는 LG 사이언스 파크 같은 경우는 투자되는 금액만도 3조 2천억 정도가 투자가 되고요. 기존에 있던 이대 목동병원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이랜드 이런 많은 대기업의 컨소시엄들이 전부 다 입주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곳이 다 완성이 됐을 경우에는 상주 인구만도 16만 명, 유동 인구까지 합친다 그러면 30만 명의 유동 인구를 자랑하는 그런 아주 서남권의 대표적인 자족 기능을 가진 대기업의 어떤 그 대단지 직장소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9호선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됐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3단계와 또 4단계 구간의 개통을 앞두고 있죠. 자, 이 9호선 2단계와 3단계, 4단계 구간이 개통이 되면 될수록 이것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황금 노선의 프리미엄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17년이면은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방송의 메카로 거듭나오는 상암 DMC까지 가려고 하면 뺑 돌아서 가게 되죠. 그러나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된다 그러면 직결로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또 방송의 새로운 메카로 거듭나오는 상암 지역의 또 어떤 그런 유동 인구를 그대로 또 흡수하는 지역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 메머드급의 세 가지 개발 호재들이 만약에 복합이 된다 그러면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의 저가의 주택이지만은 나중에 향후 높은 시세 차익을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건물 특징 궁금하네요. 살펴주세요. 자, 일단은 6월 완공 예정을 목표로요. 3개 동에 단지형으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총 한 44세 정도 이렇게 지금 지어지게 있는데 6m 도를 같이 접하고 있는 데다가 단지형으로 3개 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관리실 자체가 상주하기 때문에 건물 관리 면에서 지방에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원거리 투자자분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분리형 원룸이기 때문에 풀옵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의 기본적으로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되는 데다가 1, 2인 가족을 생각을 해서 어떤 그 CCTV라든지 그런 보안 문제에서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1, 2인 가구 같은 경우는 마음 놓고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요? 자, 매매가 1억 5,500이 되겠고요. 전세를 놓으셨을 경우에 1억 3,500. 따라서 실투자 금액은 지금은 2,000입니다만은 입주가 가까워질 때는 한 1,500대까지 아주 좀 줄을 수 있다. 이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수익형으로 전환을 하셨을 경우에는 보증금 1,000에 한 60 정도, 선순위 대출 같은 경우 한 1억 500 정도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대출과 보증금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실제 투자되는 금액은 4,000 정도 소요되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양천구 목동 매물 정보 점검해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유의점 하나만요. 자, 일단은 선분양 매물이지만 입주가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걸어서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공사 일정만 꼼꼼히 체크를 해보신다 그러면 세를 놓으시는 분, 잔금하시는 분 같은 경우 자, 임대가 맞춰졌을 때 잔금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매물 점검해드렸는데요. 양천구 목동 매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투자의 길이 좀 보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매물에 대한 궁금증은 얻어가셔야죠. 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이철웅 소장,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와 함께했고요. 부동산 가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